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, 페인랩입니다. 진료를 해나가면서 치료 방식이라든지 치료의 방향이라든지를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공책들이 있습니다. 이걸 오답노트라고 해야 될까요? 나이 먹고서 수험생도 아닌데 무슨 오답노트냐고요? 면허를 딴 초반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나머지 질환이나 치료 방법들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넘칩니다. 왠지 나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다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면 낫는 분들도 있고 왜 낫지 않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생활이 달인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너무 능숙해서 눈을 가리고도 자로 잰 듯이 딱딱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진료에는 변수가 매우 많아서 달인이 되려면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. 증상이 나오는 패턴이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것은 물론 직업 환경, 활동량, 운동량, 자세, 스트레스 등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낫는 속도가 일괄적으로 같진 않겠죠. 저도 초반에 배운 그대로 치료를 해봤는데 잘 낫지 않고 유난히 반응이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. 그러면 진료 끝나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됐죠. 해당 증상에 개입할 만한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 기록을 해보고 치료 방식을 바꾸면서 계속 적었습니다. 오답노트처럼 제 치료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계속 점검해 본 거죠.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를 반복하는 환자는 다음 내원 시에 더 살펴볼 목록들을 적고 치료 계획을 미리 세웠습니다. 너무 많이도 아니고 일주일에 적으면 1명, 많으면 2~3명 정도를요. 어느 정도 이런 게 쌓이니 잘 낫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 같은 게 한눈에 들어오기 좋습니다. 부끄럽지만 대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볼건 별로 없어요. 같은 증상의 환자에게 같은 치료가 들어가는데 차이가 있는 분들은 뭔가 원인이 있겠죠. 이 때문에 환자분들이 평소 하시는 업무 및 활동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. 논외로 잘 낫지 않는 분들은 환자 본인에게 낫지 않을 만한 원인들이 있습니다.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몸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반대로 본인 몸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정작 쉬셔야 될 때 쉬지 않고 몸을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런 두 분 모두 막상 치료하면 하루는 괜찮다가 다음날 또 아픈 경우가 아주 많아요. 이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손상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치료받으면 괜찮으니까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손상을 유발합니다. 호전이 된 만큼 다시 악화되는 경우죠. 환자분들이 뼈에 금 같다 라고 하면은 매우 조심조심하는데 오랜 통증이나 당기거나 저린 증상에는 의외로 무심한 면이 아주 많아요. 어쨌든 초반에는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. 지금에야 예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서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환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. 제가 결정적으로 오답노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. 바로 전립선 암을 앓으셨던 환자분 때문입니다. 힘들게 항암 치료를 끝냈다고 하셨는데 치료가 끝난 지 1개월도 안 돼서 급성 디스크 증상이 생겼다고 하네요.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MRI 선상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다리까지 너무 땡기기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라고 하셨어요. 일단 정상인데도 힘들어 하시니 신경차단술에 신경성형술까지 해봤지만 잘 안 되셔서 오셨습니다. 환자분의 증상의 범위와 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장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거의 한 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치료하시더라고요. 1개월 정도가 넘어갈 무렵 증상이 정말 많이 호전되셔서 잠도 잘 주무시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편해지셨습니다. 물론 환자분 스스로도 만족해 하셨어요. 근데 증상이 20~30% 남은 시점에서 일반적인 호전 양상하고는 달라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 한번 검사가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갖고 오신 MRI를 다시 살펴봐도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환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했어요. 하지만 1~2주 후에 환자분이 검사를 해봤었고 뼈 전이가 나왔습니다. 항암을 했던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뼈 전이를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도 당연히 예상치 못했죠. 허리부터 다리까지 너무 당기는 증상이 심한데 대학병원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
이 증상의 호전을 목표로 한 거라면 당연히 제 치료가 나쁜 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제가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 초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면 좋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. 이 이후로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더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. 잘 낫지 않는 환자분들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,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 등등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써머리 겸 오답 노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세미나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술기들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너무 어렵거나 양이 방대하면 제 용량 초과입니다. 기억해야지 했던 것도 막상 환자분을 보려고 하면 다 까먹기 일쑤죠. 저는 세미나나 강의 전체를 받아들일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그 강의에서 한 가지라도 배우면 성공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. 오늘 세미나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하면 한 가지만 기록해요. 또 어떨 때는 낙서처럼 끄적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무릎 뒤쪽, 오금 쪽에 증상이 있으면 어떤 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냥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. 제가 만든 영상의 60% 정도는 다 이전에 썼던 공책들에서 나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얼마 전에 한 공중보건의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환자를 볼 때 막히기도 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이다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똑똑하거든요. 제가 그 나이 때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. 제가 그분께 조언드렸던 건 한 가지입니다.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죠. 그때 그분께 해드렸던 답변이 바로 이 영상 내용입니다. 막상 아는 거는 많고 기술들은 많은데 환자분을 볼 때 막힌다 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굳이 진료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를 할 때 막힌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서머리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안 되려나?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.